안녕하세요. 돈 제대로 쓰는 방법을 찾아서 알려드리는 장원리입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돈이 빠져나가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대출이자, 카드 할부, 관리비, 보험료 등등. 분명 오늘 월급날인데 우리가 월급을 받았지만 통장에 잠시 스쳐가는 이런 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고정 지출에 대한 부분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신경 쓴다면 줄일 수 있는 고정 지출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그러한 고정 지출 중에서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출과 관련된 부분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대출은 개인의 신용 등급과 소득, 그리고 기타 대출 현황들에 따라서 대출 한도나 대출 이율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만일 처음 대출을 받을 때 우리가 생각보다 높은 대출 이율이 적용되어서 생각보다 많은 대출 이자를 내고 있다면 오늘 내용 꼭 보시고서 바로바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바로 대출 금리나 요구권이라는 것인데요. 금리나 요구권은 대출 상환 능력이 좋아진다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1금융권이나 시중은행은 물론 2금융권이나 저축은행들과 그 다음에 보험사, 그리고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카드사 등에서도 이러한 금리 인하 요구권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의 성격에 상관없이 신청 자격을 달성한다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금리 인하 요구권의 신청 자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용 등급 상승이 있습니다. 신용 등급이 올라가면 당연히 대출에서는 우대가 가능한데요. 다만 신용 등급 정보평가사인 한국신용평가 나이스 신용평가사에서 발급하는 공식적인 신용 등급이 오를 경우에만 금리 인하 요구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자산 증가 및 부채 감소입니다. 금융자산이 증가하거나 신용 및 담보대출 등의 부채가 감소했다면 해당 자료를 지참해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데요. 자산 증가나 부채 감소는 곧 이 사람이 대출을 상환할 능력이 안정적으로 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주거래 고객 신규 선정 및 등급 상향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이용하는 은행들은 우리의 실적들을 평가하고 자체적인 등급을 매기고 있는데요. 즉, 대출을 받는 은행에서 거래 실적이 올라야 주거래 우대 고객으로 신규 선정이 되거나 또는 은행 내에 고객 등급이 상향되는 경우가 되어서 우리가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취직 및 승진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대출을 받는 게 소득이 없는 경우에 받을 수도 있는데요. 소득이 없을 때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출 금리가 높다거나 대출 한도가 좀 낮은 경향이 있죠. 이때 우리가 취직을 하게 되면 소득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니시는 직장에서도 만약에 내가 승진을 한다, 그러면 소득이 자연스럽게 상승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연소득의 상승입니다. 보통 연소득이 20에서 30% 정도 인상된 경우에는 대부분의 은행에서 금리 인하 요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신청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만 우리가 금리 인하 요구를 할 수 있는 부분에서도 제한사항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 제3금융권, 즉 대부업체를 통해서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는 금리 인하 요구가 불가합니다. 두 번째, 금리 기준이 정해져 있는 대출 상품, 즉 정부 정책에 따라서 나오는 대출들은 우리가 금리 인하 요구가 불가한데요. 예를 들면 디딤돌이라던가 이런 대출들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대출 기간 내에는 최대 2번까지만 금리 인하 요구가 가능합니다. 그 이상은 불가하기 때문에 내가 몇 회를 할지 반드시 체크를 해야겠죠. 네 번째, 신청 후에는 6개월 이내에 추가적으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처음 신청하실 때 얼마를 받고 또 언제 또 필요할지 반드시 좀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신청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사실 신청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금리 인하 신청서와 해당 금융기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들을 지참해서 해당 금융사를 방문하시거나 연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상생활 고정지출 줄이기 위한 방법 중에서 대출이자를 줄이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대출이자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금융사에서도 많이 얘기를 해주지 않는 부분, 금리나 요구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절약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정적으로 나가고 있는 지출들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들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가 돈을 제대로 쓸 수 있는 방법들 찾아서 또 안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시고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